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장동호 전문가와 함께 고지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장동호 손해사동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대법원 판례와 약관에서 이야기하는 재해와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새롭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 분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지 의무 위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몇 차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지 의무 위반이 무엇인지, 또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약서 질문표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중요한 사안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청약서 질문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든 규정입니다. 상법상 고지 의무라고 하고 있고,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불고지나 부실고지, 즉 고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를 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잘 모르거나 알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불고지를 했을 경우 이를 고지 의무 위반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약서 질문표 내용은 중요한 사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을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보험 전 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또는 보험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약관에는 대리 진단이나 약물 복용, 암 진단 등 사기 계약의 경우는 민법에서는 계약의 취소 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지만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만든 조항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전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 계약 체결 후 5년 이후에 뇌졸중이 발병을 했습니다. 보험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조사를 해서 과거에 고혈압약 복용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은 3년입니다. 즉 3년이 지난 5년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고요. 근본 발생한 뇌졸중은 고혈압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만에 위암이 발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네. 제척기간인 3년 미만인 2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고요. 단 근본 발생한 이 위암은 계약 전 고지를 하지 않은 고혈압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보험금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고 계약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간혹 설계사들이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후 5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서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사안입니다. 약관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 즉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후 5년 동안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면 5년 이후에는 새로운 발병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지 5년 동안에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즉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청약서에 과거 병력을 고지를 했는데 보험사가 과실로 그 부분을 실수로 누락을 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인수했다고 하면은 이후에는 그 부분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 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일부에서는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2년 동안에 치료받은 내역이 없었을 경우는 2년이 지난 경우는 해지할 수 없고 진단 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상법에도 같이 있는 조항인데요. 이번처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2년이 넘었을 때는 3년 조항에 적용이 돼서 3년 이내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건강진단서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사본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진단서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병명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보험사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조항은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조항인데요. 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 기회를 박탈하거나 고지를 방해한 경우, 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나 보험료 수령권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에 이와 같이
잘못을 했다 하면 이 부분 또한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고 또 보험금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앞전 사례 예를 들게 되면 설계사가 고혈압 같은 경우 고지를 하게 되면 보험계약 인수가 안 되니 고지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고지를 하지 말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십시오 라고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입증된다고 하면은 설령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도 불가능하고 보험금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고지를 방해하거나 또는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했을 경우는 나중에 구상권을 적용해서 지급된 보험금에 준하는 정도를 보험회사에 납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서 질문표 내용은 중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나 입원, 수술, 투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찰 또는 검사 이 부분은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받는 진찰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도 포함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아울러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질병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치료받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이나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한 경우도 고지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하여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동일한 병명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받은 경우를 묻는 것인데, 치료의 시작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치료받은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연속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총 7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월에 4회, 2월에 3회, 총 7회를 통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도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청약서 질문표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됩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는 보험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과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하면서 고지 의무가 새롭게 생기는데 5년 동안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보험료 관련된 부분들만 생각하다 보니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과거 보험은 이미 해지가 돼 있고 새롭게 계약한 보험은 고지 의무 위반이 적용돼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는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모델링을 할 때는 반드시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